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듯이 사유하 작가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무척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블로그에서 음, 사유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방구석 사유쟁이 사유화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사유화는 사유화라는 제목으로 전자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어,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저의 캐릭터를 또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음,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위로를 받으면서, 어, 지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간의 엉뚱하시는 면도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사유한님의 매력일 것 같고,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네요. 일단은 좀 더 네, 소개에 대해서 첨언을 해드리면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사한 걸 토대로 좀 보태볼게요. 보자. 일단은 전자책을 출간하신 작가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MBTI는 INFJ 맞나요? 네, 네, 이렇게 일단은 나와 있고, 스스로에게도 기빨려 하는, 뭐 이렇게 극I?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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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진심 극아예요. 그리고 뭐 브런치 작가이시기도 하고 뭐 고전 책을 같이 함께 있는 아마 독서 모임도 음, 운영을 하고 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석영 문학제 네, 특별상을 수상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유하의 단상이라는 어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탑 클래스라고 하는 일종의 작가 모임이죠. 얼마 전에도 네, 이제 네, 일종의 그 기부 콘서트도 개최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축하 영상도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탑 클래스 모임의 작가이시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25년 올해죠. 25년 5월 8일에 이제 종이책으로 된 공저 엄마를 어, 노래하며라는 종이책의 음, 공동 저자로 참여하시기도 한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좀 더 보태보면은 이거는 이제 교보문 건지 어쨌든 작가님에 대한 소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든지 블로그로 삶의 다양한 결을 글로 풀어내며 독자들과 소통해 음, 왔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 관계의 복잡한 감정, 그리고 치유의 순간들을 진솔한 언어로 기록한다. 우울증, 삶의 회복 깊은 사유를 통한 깊이 글을 써왔으며 최근에는 시집과 소설을 준비 중이며 음. 문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벽녘 어둠이지만 새벽녘 어둡지만 결국 희망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하고자 한다. 네, 요 정도로 일단은 소개를 드립니다. 어떻게 소개가 잘 되었을까요? 네, 아주 저보다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뭐 이러한 활동 내지 이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이어질 대화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보통 첫 번째로 잘 드리는 질문이죠. 아까도 잠깐 뭐 소개를 해 주셨긴 하지만 이렇게 닉네임이라고 할까 활동명이 그죠? 본명은 아니고 네, 사유하, 이 네, 사유하라고 한 결정을 한, 이렇게 사용하게 된 어떤 음, 이유, 의미, 네, 플러스 제가 어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브랜딩을 시도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네, 사유숲, 네, 으로 리브랜딩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뭔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것까지 아울러서 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글쎄요, MBTI에 갇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좀 그렇기는 한데,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한 가지 생각으로 정말 수만 가지 질문을 떠올리고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하고 또 그거에 반대되는 또 질문을 했다가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어 기빨린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 자신에게 너무 이제 그 생각의 에너지를 너무 소비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너무너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뭐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유하다라는 이제 의미 자체가 이제 두루두루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특징을 떠올려 봤더니 사유하는 일이 정말 많더라. 책을 하나 읽더라도 그냥 단순히 음, 간단하게 이렇게 읽고서는 소비되는 그런 책보다는 조금 더 계속 곱씹어 보면서 한 문장 한 단어에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는 책들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철학 쪽에 관심도 많고 뭐 그래서 저를 이제 사유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이제 특징을 잡아내서 그거를 좀 축약을 했더니 사유하다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 이름으로 쓰자니 사유하다라고 하니까 좀 긴감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사유하 이렇게 다자를 빼고선 정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어쨌든 그 사유하라는 이름이 저랑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시고 어, 어, 정말 그 딱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음, 사실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블로그 개설은 원래 20, 거의 20년 전에 21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처음 블로그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스튜디오를 오픈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이끌면서 운영을 했었던 터라 그거에 대한 이제 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사진에 관한 거, 홍대에서 이제 나의 그런 생각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이 많았는데, 이제 결혼과 함께 사실 너무 말이 길어지고 있기는 아니요, 한데, 충분히 길어도 네, 됩니다. 네. 어쨌든 그 결혼과 함께 어쨌든 나의 삶이 뭐 이제 가정과 아이 위주로 이제 세계관이 바뀌면서 글 쓰는 것도 사실 멈췄고,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좀 멈췄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30대를 돌이켜보면. 그러다가 약간 이제 우울증, 원래 기본적인 우울증은 늘 항상 있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블로그에 보면 나는 이제 서정성이란 병을 앓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 그것, 그것처럼 항상 우울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30대를 내가 우울하다는 것조차 잊고 막 이렇게 바쁘게 아이 육아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40대에 딱 들어서고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 그 분리불안이라는 거를 제가 좀 오히려 아이들한테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없을 때 나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아니면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외에는 나를 설명하는 그 단어가 없다는 게 되게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공부도 하고, 뭐 끊임없이 사실 자격증도 되게 많이 따고 막 그러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제 고민도 되게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음,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30대 지나고 40대가 돼서 다시 이제 그 블로그를 우연찮게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좀 길었던 우울증을 딛고서는 이제 바깥으로 조금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게 뭐지? 이렇게 떠올렸더니 내가 늘 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저의 꿈은 작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러면 그냥 뭐 작가라는 그런 거창한 거는 일단 빼고 글이라도 소소하게 한번 써 내려가 보자. 그냥 솔직하게 내 마음, 그날의 뭐 하루의 기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블로그라는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게 이제 조금 지났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어쨌든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이기도 한데 TCC라는 타클래스라는 모임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같이 글 쓰는 작가님들과 친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어, 내가 뭘 하고 싶으면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혼자였으면 오히려 좀 못했을 것 같은데, 전자책을 일단 발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임이 되게 따뜻한 모임이기도 하거든요. 잘했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약간 자존감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치유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기본값이 워낙 이제 서정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좀 강하다 보니까, 음, 이거에 대한 그 기질적인 문제나 아니면 어쨌든 어렸을 때 그 자라왔던 환경에 대한 성격 형성 같은 거는 완벽하게 고쳐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그전에는 애썼는데 차라리 이거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를 인정하고 나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랜딩에 대한 얘기는 제가 사유하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사유숲이라는 이제 출판업을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했고, 그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첫 종이책을 내 출판에서 내고 싶다라는 그 욕심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솔직히 저도 예상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좀 뭐랄까, 타인을 위한 글쓰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감정에 오롯이 치중해서 배설하듯이 좀 많이 글들을 뱉어내는 그런 류의 글을 보니까 그 글은 사실 엄청나게 이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기적인 글에서도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어, 어?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 어쩌면 나의 가장 이기적인 것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용기를 내서 뭔가를 좀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은 사유하라고 활동을 하시는 그런 이름에 대한 변경을 사유숲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음, 하나의 뭔가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네네. 음, 야, 근데 대단하시네요. 일단, 뭐랄까, 그 도전 시도가 출판사까지 일단은 또 네. 차리시고, 뭔가 또 내 출판사에서 내 책을 또 한번 내보고 싶다. 그죠? 그러면은, 네.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추후에는 내 책 말고 다른 작가의 책도 내실 생각도 있는 거예요? 다른 여타 출판사처럼? 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음, 아마,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보다는 좀 음, 문학이나 인기가 어쩌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설이나 시 쪽으로, 철학서? 뭐 이런 쪽으로, 개똥철학 같은 그런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자기만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품는 작가들이나 그런 분들을 찾아서, 책을 출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일종의 그런 게 떠오르네요. 뭐, 독립서점 비슷하게, 네, 그죠? 네, 네. 약간 추구하는, 지향하는 바가 네, 뭔가, 맞아요. 뭐, 제야의 고수든 아니면 어쨌든 뭔가, 소위 말한 그런 대중성은 높진 음, 않지만 그 작가만의 뭔가 취향이, 개성이 좀 뚜렷하고, 뭐 그런 음, 분들을 좀 발굴하거나 네, 좀 도와줘서 그런 분들이 좀 네,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 네. 음,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네. 되게 취지 자체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음, 뭐 작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게 분명 이런 포장길, 꽃길은 네, 아닐 가능성이 높긴 하잖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무척.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닐 텐데, 근데 뭐 사람이 어떻게 쉬운 길만 가나요, 음, 그죠? 내가 음, 가고자 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네? 그럼 무조건 포기하나? 또 그건 아니잖아요. 뭐 음, 비포장길 같아 보이더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음, 내가 그거를
감수해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기 확신이 뭔가 또 있어야 되겠지만은,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당연히 확실해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미 뭔가 작가님 말씀에서 그게 묻어나서 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 되게 다양한 또 말씀이 나왔어요. 네. 이따가 뭐 질문들이 그 내용들도 우두둑 쏟아지는 바람에 역시 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역시나 뭐 의미가 없어집니다. 늘 그랬듯이. 그때그때 그냥 상황에 맞게 이제 질문을 제가 이제 다시 이어가면 되는데, 네. 맞아요. 어제 작가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놀랬어요. 45개 정도의 자격증인가? 그죠? 예. 네, 아, 네. 그래서, 근데 그 자격증을 어쨌든 뭔가 따시게 된 계기랄까? 그 과정에 대한 또 설명은 당연히 그 글에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자격증을 따오던 그런 과정에서 공허함이란 것도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음, 네, 맞아요. 그 공허함, 이 출처?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음, 그것이 그러면은 왜 하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격증이었을까? 자격증? 그러면은 뭐 뭔가 세상에 또는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를 뭔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음, 음, 그런 게 또 작용을 하신 걸까? 어쨌든 이 자격증과 공허함, 음.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제가 이제 앞서 소개드렸다시피 저는 되게 극아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 어쨌든 표현하는 게 서툴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게 쑥스러움도 있지만 음, 되게 힘들어요, 그게. 그리고 그러면은 어, 제가 MBTI를 잘 몰라서 아이가 혹시 내향적 뭐 그런 건가요? 네, 음, 내향인데 내향도 거의 99% 내향인이거든요. 음, 그래서 낯선 사람이라든지 음. 낯선 장소에 가는 것도 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중간에 계속 말씀 끊어 죄송하지만 네, 현재 기준을 보면은 다양하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심지어 음, 목소리만 뭐 노출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의 얼굴도 아, 노출을 하고 온라인뿐만 아니고 뭐 예컨대 TCC만 봐도 오프라인 모임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상반되는 뭔가 지금 내용이긴 한데 당연히 그 과정에 뭔가 연결고리는 있겠죠. 또 자신만의 뭔가 음, 어떤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있을 텐데 아무튼 예 계속 말씀 이어주세요.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는 글쎄, 그냥 뭐랄까, 사실 이제 제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닌데 46이라는 나이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이제 경험들도 솔직히 이제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사실 많죠. 갈수록 더 많아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 사실 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늘상 하는 것 같아요. 살지만 죽음에 대한 거. 그래서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사실 어 뭐랄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좀 이기적이게 내가 먼저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음, 제가 이제 습관성 뛰어내림, 뭐 습관성 뭐라고 얘기를 좀 하기는 하는데 그 자살에 대한 충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대부터 쭉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20대 때는 이제 나름 이제 수면제도 먹어보고 이제 나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갈 방법들을 적어도 안 아프게 죽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나름 이제 하긴 했지만 사실 실행은 하지 못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이제 종교적인 관점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 때 어쨌든 자살 사이트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죽자라는 것보다는 너무 힘든데 이런 힘든 사람들이 서로 위로를 좀 해주고 서로 좀 따뜻함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사이트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졌지만 좀 다르게 사용되었던 그 자살 사이트들 덕분에 제가 이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20대 때 이야기인데, 그런 경험들도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계속 어쨌든 죽음과 그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위로가 되고 싶다. 그 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나도 같이 위로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고요. 공허함은 아무래도 그 죽음에 대한 것 때문에 삶은 허무하지 뭐 별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삶 자체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박혔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어 공허함은 항상 그 내적으로 자리는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공허함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까 늘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 일단,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는 공허함 자체를 채울 수가 없겠다. 내가 누구인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럼 나를 증명하는 거는 또 뭐가 있을까? 라는 이제 계속 수없이 그 고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름의. 그러다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나를 또 증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뭔가도 배워보고, 어, 사실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하는 걸 되게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냥 정말 전쟁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새로운 장소에 나가는 것도, 어, 잠을 못 자기까지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어, 그래야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 지내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일종의 그러한 공허함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발버둥 네, 같은 개념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쩌면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요. 제가 늘 항상 삶을 연명해 나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글 보면은 되게 많이 제 글에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연명하기 위한 그 이유들을 자꾸 이제 찾아가는 거죠. 내가 어, 이제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책이 어, 그 죽기로 마음 먹은 100일 동안이라는 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100일 동안 나를 위로하기 위한 위로의 말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반대적으로 자살에 대한 충동을 어떻게 이제 그거를 극복해서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같이 실어 나가면서 이제 그 글을 쓰고 있는데요. 어, 그 연명해야 할 이유 찾기가 어쨌든 지금 나에게 그 삶의 이유가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글쓰기. 그리고 지금 글쓰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12월에 종이책 제가 이제 출간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그 책은, 어, 당신의 낮은 밤보다 유해하다라는 제목의 이제 시집인데요. 그 시집을 이제 첫 책인데 이제 공저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혼자 쓰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제 비슷한 결을 가진 친구를 이제 제가 찾아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됐는데 선뜻 이제 손을 잡아주셔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혼자였으면 또 하다가 어, 뭐 딜레이가 됐든 어쨌든 하기는 하겠지만 더 큰 책임으로 막 이렇게 가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함께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더 좀 뭔가 내가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적어도 이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나한테 계속 집어넣는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표현이 다 뭔가 이 상황이랄까, 사유하님의 그러한 심리랄까, 그거를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 연명을 하기 위한 계속 뭔가 수단과 장치를 나름의 계속 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네, 글쓰기가 됐건, 어떤 뭐 프로젝트가 됐건, 뭐가 됐건,
예를 들어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치면은, 도저히 이제 내가 못 견디는 거지. 네, 도저히 내가 이제 맞아요. 하루하루 버티길 자신이 없는 거지. 살아낼 자신이 음, 없는 거지. 근데 네, 뭐라도 소위 말해서 일을 벌려놓고 하면은 책임감이든 뭐가 됐든 어쨌든 그것 때문이라도 하루하루 음,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되거나, 그죠? 네, 네. 그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오히려 조금 뭐랄까 몸이 너무 편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음, 적지 않죠. 소위 말해서 네, 예컨대 그렇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그러한 일종의 뭔가 편견 내지 색안경으로, 야, 배부르니까 그래. 삶이 편하니까 그래. 네, 하루하루 맞아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네가 살아봐야지. 그러면은 우울증 그런 거 생길 틈조차 없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네, 참 맞아요. 본인으로서는, 당사자로서는 답답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긴 하거든요. 음, 네, 맞아요. 좀 더 몸을 힘들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이제 나름 음, 조언을 해주고 뭐 음, 그러기는 하는데 이게 뭐랄까 타고난 뭐 예민함? 뭐 그런 것들은 이게 그런 육체적인 노동으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 정신과를 가겠어요? 그죠? 그럼요. 그럼요. 약을 먹고. 그럼요. 근데 아무튼, 어, 그, 분명한 거는 나 같은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저기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머무는 곳이 있는데 그 머무는 글들이 대부분 이제 저랑 비슷한 결을 가진 그 어두운 글이라든지 뭔가 어, 아픔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 글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글에 이제 뭐그 이웃이 아니더라도 이제 댓글을 남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 그분들도 그러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되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 자체,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서로서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람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치유도 할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사실 마음이 예민하거나 심약하거나 좀 아픈 사람들한테는 어, 이제 뭐 성공이라는 그 성공시나 뭐 이런 것들이 그들한테는 오히려 더 무거운 장벽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들한테는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힘든 걸 극복해서 그런 얘기보다는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너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최고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 사실 이제 여러 그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 작가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음, 또 세상은 차갑기만 하지는 않다. 따뜻하다. 그리고 반짝이는 사람이 사실 이 성향을 가지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사실 어딜 가나 이렇게 되게 많이 반짝이잖아요. 눈에 띄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태양 밑에서 반짝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 그, 이제 어둠 속에 가야지만 반짝이는 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 그 사람들과 이 사람의 빛은 다른데, 굳이 태양빛과 같이 강렬한 빛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진 그 빛 자체로 인정해주고, 어, 너의 그 미세하고 나약해 보이는 빛이어도 참 아름다운 빛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아무튼. 저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리고 나한테도. 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동질감, 공감대 되게 중요하죠. 예. 나만 왜 이렇지? 나만 이상한 사람 음, 같아. 이 음, 생각 자체가 자체는 얼마나 이제 외롭고 괴롭게 하는 건지. 근데, 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음, 아, 다른 사람도 그러네. 이것만으로도 알게 되면은 큰 위로가 되죠. 근데 음, 그거를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글인 거고, 글쓰기. 글을 쓰지 않으면은 내가 그런 사람인지 타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없고, 반대로, 음, 타자가 어쨌든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아,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한 뭐 아픔이라든지 뭔가 사연을 가지고 있네? 알게 되고. 이게 그래서 글이 참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글이라는 게 음, 그런 맥락에서도 뭔가 치유의 효과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사업자를 내고서 생각하고 있는 게, 근데 예민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글뿐만 아니라 음악하는 사람도 그렇고 약간 예술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 단순히 글도 단순한 글이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고, 어쨌든 글뿐만 아니라 음악, 뭐 미술 이런 것들을 다 공동 프로젝트로 집어넣어서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좀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 어떤 콘텐츠라고 할까? 그런 걸 글로만 국한하지 않고, 그죠? 네네. 확장해서 좀 다루기를 원한다. 음, 좋은 생각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좀 힘듦이랄까? 그런 겪는 사람들이 꼭 글 쓰는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되게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 어떠한 뭔가 콘텐츠가 나올지. 예.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그러니까 뭔가 우울감, 우울증, 이런 게 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음, 그런 계기가 없었는지 어느새부턴가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좀 성향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흘러왔던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음, 돌이켜 보면은 아, 소위 말하는 뭐 트라우마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촉매, 기폭제 역할을 하는 뭔가가 음, 있었나요? 어때요? 뭐, 저는, 이게 기질적인 것과 환경적인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자란 환경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기질적인 게 오히려 더 촉매제 역할이 되어서 좀 증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 아빠가 충분히 뭐 이렇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지만, 되게 가부장적이고 되게 권위적인 그런, 우리 때는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좀 많이 맞고 자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의 문제 이제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음,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큰 영향이지 않을까. 역시 음, 어릴 때 어떤 자녀의 성장기, 그죠? 음, 그때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죠? 예. 네, 그게 그 자녀한테 그 어릴 때만 국한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음, 계속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될 때까지 영향을 쭉 음, 미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음, 아, 부모로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이제 그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튼 나는 그렇게 자라왔는데 내 아이한테는 좀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좀 잘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하다가 그렇게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어쨌든 배우면서 아동심리 뭐 이런 것도 자격증 따면서 음,
그게 오히려 사실 이론과 현실의 갭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아이한테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새 아이의 엄마인데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둘째가 중학교 2학년, 막내가 이제 11살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쨌든 어, 자존감에 문제가 없어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저는 부모로서의 그런 정말 역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사춘기 와서 사고도 치고 좀 그런 쪽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공부보다는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잘 크고 있구나. 인간관계 잘하고,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했다. 아이들 앞에서는 그래도. 네. 아무튼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도 아이들은 모르는 사실인가요? 어, 최근에 이제 되게 큰애랑 약간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트러블이 약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어쨌든, 어, 그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약간 죄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제 계획대로 원래 이렇게 조금 뭐랄까 나의 원하는 방향성이 있으면 거기 흐름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사실 맞춰서 흘러간다라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사춘기 아이가 더 그렇죠. 근데 좀 일이 커지면서 주변에 아무튼 제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뭐가 부족했을까? 그때 다시 이제 나를 자책하게 되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든 뭐든 다 이제 다시 바닥을 치면서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랑 막 이렇게 겹쳐가지고 왔었었거든요. 그 기간에 이제 아무래도 내가 내 스스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때는 약을 먹는다라는 사실을 아이들한테 이제 공지를 했죠. 엄마가 힘드니까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하고. 그때 외에는 어,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뭐 일상생활 엄마가 힘들어 보이나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응. 그러면 어쨌든 아이들이 그러한 엄마가 뭔가 심적으로 힘들거나 그러한 좀 질환을 앓고 있거나 어쨌든 이런 거를 알았을 때 아이들의 첫 반응이랄까? 그건 어땠어요? 뭐 엄마한테 음, 바로 응원과 격려를 해주던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놀라고 그치던가요? 아니면은 무반응이던가요? 뭐 어땠어요? 위아래가 이제 어쨌든 아들이잖아요. 뭐 크게 표현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블로그 글을 써가지고 아들한테 편지식으로 쓴 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들한테 보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아들이 이제 밤이었는데 읽다가 나와가지고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어이구, 네, 그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음, 뭐, 그 어떤 것보다 진짜 글의 힘에 대한, 음, 그거 느꼈던 것 같아요. 야, 뭐, 백마디 말보다 네, 딸도 아니고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조용히 지그시 안아줬다. 뭐, 그걸로 뭐 다 된 거죠, 뭐. 네, 어유, 그때 참 뭉클했겠어요, 그죠? 얘가 네네, 뭐 전혀 생각 없는 애가 아니구나, 또는 엄마를 그래도 생각해주는 아들이구나,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을 텐데. 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뭐 우울증이든 뭐든 어쨌든 내가 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힘들어. 그런 음, 상황에서 가족이 있을 때 가족에게 뭔가 응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그것 자체도 또 뭔가 2차적으로 네, 마음을 맞아요.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음, 뭐 예를 들어서 이해를 못 해준다거나 음, 아니면 무관심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약간 나쁜 상황이죠. 약간 음,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아까 뭐 음, 예컨대 남편분께서 몸이 편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참 서운함을 넘어서 그죠? 네.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내미가 떨어지고 뭔가 그죠? 더 2차, 3차 음, 괴로워질 것 같은데 음, 반대로 이제 그럴 때 뭐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크고 작은 뭐 위로나 조언이나 뭐 어쨌든 이런 말을 이런 걸 해주면 되게 큰 힘이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음, 크게 뭐, 제가 뭘 하고, 사실 뭐, 사업자 등록하고 뭐, 이런 출판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고 쳤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남편이나, 그런 것도 어쩌면, 음, 저한테는 또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행이네. 그래도 반대는 하지 않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에게도 뭐 본인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지인이든 뭐 예컨대 우울증이 있어. 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음, 본인이든 주위 사람이든 자세히 뭐 알지 못하거나 어설프게 알거나 잘못된 음, 게 안 상태에서 뭔가 섣부른 조언이든 뭔가 대처든 하면은 네, 서로가 되게 네, 마음의 맞아요. 상처도 입고, 음, 음, 감정의 궤곡도 깊어지고, 그쵸? 네, 그래서 음, 우울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정말 요새는 워낙 뇌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뭐 책이든 영상이 나오지만은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네, 음, 맞아요. 내가 뭔가 음, 생각을 잘못하거나 마음을 잘못 먹거나 이건 마음 먹기 문제가 아니고 체력이 뭐 남아돌아서 몸이 편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뇌의 음, 어떤 회로가 어떠한 일정 조건에 그냥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누구나 어떤 상황이든 그 조건만 맞으면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어떤 화학 물질,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뭐 세로토닌이 됐든 뭐가 됐건 어쨌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문제라든지 다양한 어쨌든 그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뭔가 네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나약해서 그래, 음, 너의 문제야. 네가 마음만 긍정적으로 먹으면 돼. 마음을 좀 음, 굳세게 먹어봐. 의지를 좀 가져봐봐. 네, 그냥 그 당사자에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뭐, 맞아요. 그냥 언어 폭력이죠. 음, 그냥 더 두 번, 세 번 죽이는, 확인 사살하는. 네, 근데,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즘은 함부로 뭔가 적어도 뭐 예를 들어 우울증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제대로 음, 알고 뭔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대처를 해야 된다. 뭐그 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맞아요. 우울감이랑 우울증은 다른 분야거든요. 근데 그 우울증을 우울감으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조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울증이 깊어졌을 때 증상 중에 하나가 기억을 잘 못해요. 조금 전에 한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 모든 걸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치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력에 되게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쨌든 아이들한테 내가 이런 모습을 계속 연기를 하고 있었지. 아이들이 왔을 땐 종일 누워 있다가 아이들이 왔을 때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 이 우울증에 대한 원인이나 탓을 누군가에게 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병원에 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혼자 뭐 이 방법 저 방법 해서 어쨌든 안 되면 병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 네. 중요한 말씀이세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글쓰기, 독서, 어쨌든 저처럼 읽고 음, 쓰는 삶을 살고 계신데, 이것이 작가님에게 주는, 뭐랄까, 힘? 음. 뭐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어, 어. 일단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고전 읽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전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오래된 책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해왔던 사람들의 그런 고민 그런 것들이 지금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 고민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때의 메시지가 지금에도 울림이 되는 메시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근데 그 문학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음, 뭐 딱히 그 내용의 뭐 위로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도 어, 네, 이 모습이 나였네 라는 거를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투사 같은 걸 하게 되면서 어,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었구나. 뭐, 라든지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나를 알아가면서 치유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글쓰기는 이제 읽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어, 나는 이랬었고, 뭐 그때 내가 뭐 선택을 했건 뭐 했던 그런 것들이 어, 이해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책의 과정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네. 그땐 그게 최선이었네. 뭐 이런 거라든지. 음. 그래서 사실 뭐 수많은 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고르는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고전 뭐 최근에 읽고 있는 이제 책이 그 장그리니에의 섬이라는 책이거든요. 에세이집인데 그 알베르 까미의 스승이 쓴 책이기도 한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음 정말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소소한 일상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어 사실 그 장그리니에도 그렇고 까미도 그렇고 허무주의적인 이제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니체의 사상을 조금 영향을 받아서 그렇기는 한데 그 허무주의가 삶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낙관적인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음, 아무튼 책 읽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한 책을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어, 이제 어떤 그 유튜버의 그 표현이기도 한데요. 자폐적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정말 좋았다라고 느껴지는 책이 있다면, 뭐 몇십 번이든 읽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았던 책.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잖아요. 문체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내가 20대 읽었던 느낌과 30대 때 읽었던 느낌과 40대 때 읽었던 그 느낌들이 다 다르고요. 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나이대를 떠나서 뭐 한 달 전에 내가 이제 똑같은 걸 읽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매력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가오는 문장과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의 즐거움을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마치 지금 뭐 일회용품을, 뭐랄까, 일회용품에 되게 그걸 사용하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듯이 책도 그런 식으로 너무 빨리 소비되듯이 이렇게 접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일종의 강박일 음, 수도 있고, 음, 뭔가 다독을 해야 돼. 음, 음, 그게 뭐 주위의 어떤 푸시나 암묵적인 영향을 받아서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내 자신이 뭔가 욕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음, 좋은 책이 너무 많으니까, 매일 좋은 책이 쏟아지니까, 이 책도 읽고 네. 싶고, 저 책도 읽고 싶고, 그러한 욕심 때문에, 이제, 한 권 한 권 쳐내기 바쁜. 음,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뭔가, 한 권을 제독, 삼독, 이렇게 다회독을 해서, 얻을, 얻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좀, 얻어낼 수 있는 게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음, 차라리, 정답은 없겠지만은, 맞아요. 그런 이게 다독 강박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책을 말 그대로 음, 이효령 선생님 말처럼 닳도록 읽는 게, 예. 네. 그리고 세종대왕이던가요? 뭐, 백독 백습인가, 그죠? 100번 음, 읽고 100번 쓰고, 어쨌든가, 결론은 좋은 책은 여러 번 읽는 게, 말씀하신 대로, 어? 내가 예전에는 이 문장은 전혀 이런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하던 게, 음, 이번에는 보이고, 또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이 보이고, 또 같은 네. 문장에 보여도 예전에는 그래 뭐 A라고 나는 해석을 했었는데 1년 지나서 보니까 난 이번엔 B라는 그 해석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속 음, 나에게 뭔가 생각할 거리라든지 사고의 확정을 주니까 음, 한 권을 곱씹으면서 오독오독 씹으면서 여러 번 어떡해. 읽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분야의 책이 있죠. 뭐 음, 자기계발서든 소설이든 시든 뭐 뭐든 다 장점이 있겠지만은 고전은 말씀하신 대로 뭐랄까 단순하게 그냥 세월이 오래된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고전의 네, 맞아요. 의미는 일종의 검증된 거죠, 그죠? 예전의 인간, 뭐 1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계속 이게 읽혀져 있다고 하는 거는 읽히고 있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음, 예. 그때도 뭔가 통하던 뭐 어떤 통찰이 지금도 뭔가 현대인에게 또 적용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네. 이제 고전을 좀 사람들이 강조를 하고 고전에 대한 독서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전 독서 모임은 그러면은 사유아 작가님께서 주최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멤버의 한 일원이신 건가요? 어때요? 주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뭐, 한 권의 똑같은 음,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이제 뭐 이렇게 음, 얘기하는 그런 식인 건가요? 아니면은 약간 색다른 방법이에요? 어때요? 어, 조금씩 매일 바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원래 읽을 때 또 재미가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을 또 연구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왜 이 작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됐는지 이제 시대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고들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거 읽으면서 거기에 떠오르는 발제문들을 서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하거나 최근에는 뭐 한 작가 파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셰익스피어의 사대 비극에 대해서 이제 그 사대 비극만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시간도 있고요. 음, 약간씩 그때그때 조금 달리하고 있고 이제 그 PPT 만들어서 이제 자료 같은 거 같이 보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화화 되어서 나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맥베스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개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화도 미리 이제 이거는 선택이에요. 책을 먼저 읽든 영화를 먼저 보든 그분의 이제 선택이기는 한데 그것도 같이 나누면서 어, 하니까 더 훨씬 더 재미있기도 하고요. 네. 뭐 영화화 됐지만 그러니까 책에서 그 영화에서 느끼지 못하는 책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누기도 하고 또 너무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에는 책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영화화가 됐는데 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사 자체가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면서도 또 충분히 오히려
좀 이렇게 책 읽는 게 힘드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한 번 이해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게끔 되어지니까 좀 쉽게 익힐 수 있게끔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화랑 같이 또 있으면 같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독서 모임의 경험은 없는데 꼭 음, 고전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독서 모임을 한번 나가볼까? 해볼까? 뭐 멤버로서든 음, 아니면 주최자로서든 네, 그러한 네.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음, 뭔가 한 말씀 또는 독서 모임을 지금 하다 보니까 한 여태까지 했던 경험들을 봤을 때 되게 뭐 요점이 되게 좋았다 내지 되게 인상 깊었던 어떤 일화 뭐 이런 게 있다거나 그래서 독서 모임에 관한 음, 뭔가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자기 경험에서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주인공의 모습이 이제 나같기도 하고 뭐 사춘기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호밀밭의 파수꾼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이 사춘기 남자아이의 그런 방황하는 모습을 그린 책이기도 하거든요. 어,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사춘기 아이를 이해하는 데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사실 책을 읽으면서 어, 자기 속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어, 나도 모르게 이제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과정도 있고 좀 마음의 치유 위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혼자 읽을 주체, 때보다. 네. 왜냐하면 나만 이런 게 아니네라는 것도 음, 사실 이제 서로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이 사람도 그랬고, 그랬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음, 듣고만 있어도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음, 경험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 그, 저는 이제 주최를 하고, 사실 제 그 아이인데, 이런 것들을 주최하고 뭔가를 자꾸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거 아이 아닌 거 아니야? 말하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런 시도들을 하면서 저도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누구 앞에 나서서 내 생각을 말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체 이렇게 뭐랄까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메타 인지라고 하죠. 내 자신을 알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나서서 하면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이 되면서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 그래서 사실 어, 혼, 책은 읽고 싶은데 고전이라는 책이 사실 집에 이렇게 뭐 시리즈로 꽂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책은 있는데 읽지 않은 책, 이렇게 고스란히 꽂혀져 있는 책들이 분명히 집집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좀 강제성을 나한테 부여해서 읽게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진짜 주체를 내가 직접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든 읽게 되고 어떻게든 제일 고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약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 환경 설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나를 네네. 몰아 넣어서. 예. 음, 근데 그게 참 효과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죠? 음. 네, 예를 맞아요. 들어서 헬스장을 끊었어.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잖아요. 가장 흔한 예로. 네. 특히나 예를 들어, 그래, 피트니스 클럽인가 어디 헬스장 끊었는데 그게 또 싼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 회원권이. 음,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쵸. 어쨌든 그런 음, 식으로 자기 의지를 믿는 것보다는 환경을 음, 설정하는 게, 세팅하는 게 가장 뭔가 실천력을, 행동력을 높이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하죠. 네, 맞아요. 그게 그리고, 최고인 것 같아요. 음. 독서 모임을 했을 때 저는, 뭔가 나와 다른 관점을 좀 이렇게 알아챌 수 있고, 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거는 생각을 자주 해봤었는데, 방금의 약간의 말씀해주신 내용은 그거에 어쨌든 약간 반대되는, 나와 음, 비슷한 생각, 음, 또 저분도 했구나. 이러한 것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뭔가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네, 그 부분은 맞아요.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음, 두 개 다가 가능한 거네요. 네, 아, 저런 맞아요. 생각도 가능한 거구나. 아, 저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구나. 플러스, 아, 나와 비슷하게 생각했구나. 음, 양면이 다 얻을 네, 수 있는. 좋네요, 독서 모임. 네. 되게, 제가 사실, 시작하기는 했지만, 음, 지금 14명 정도 이제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열었을 때 생각나는 게 정말, 어, 사실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은 몰랐었고, 3명이 모여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3명이, 처음에는 이제 3명이 모여서 했었던가? 뭐,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떨리더라고요. 막, 그럼요. 한 어, 명이어도, 한 명이면 더 떨리고, 1대1이니까 완전. 두세 네, 명이어도, 예를 들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내가 뭔가 어쨌든 이끌어서 리더로서 뭔가를 해야 돼. 야, 그 부담감은, 네, 네. 진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막. 음,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때 첫 떨림과는 인원수가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감이 점점 이제, 아, 뭔가, 그래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나오는 게 경험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험. 음, 해보느냐, 해보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 요령이 생기고 부담이 네. 줄어들고 음, 조금이든 많이든 이렇게 능숙해지죠. 네. 그럼 그게 결국 성장인 거고. 음, 예. 그래서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독서 모임을 나가볼까? 또는 해볼까? 그냥 음, 하세요, 일단. 나가보세요. 네, 맞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면은 아까 소개 때 잠시 나왔던 최근 종이책 공적, 엄마를 노래한 네, 이 책에 네네. 대한 소개 플러스 여기 이제 작가님은 어떠한 내용을 실으셨는지 뭐 이러한 내용을 듣고 싶네요. 음, 그, 이제, 엄마를 노래하며, 이제 전자책 제목은 그렇게 정해졌고요. 엄마라는 이제 종이책은 따로 음, 판매는 하지 않지만, 이제, 소장하고 싶은 만큼 개별 구매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나름, 네, 네, 맞습니다. 그 이 책인데, 책은 제가 제목을 정정하면은 엄마입니다. 엄마. 네, 종이책은 엄마로 맞습니다. 출간을 했고, 네. 전자책은 엄마를 노래하며라고 이제 했는데, TCC에서, 엄마라는 주제로 이제 그녀의 안내원님이 이제 그 파클레스 커뮤니티라는 그 글, 쓰는 작가들의 모임, 선한 영향력을 좀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 작가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첫 책을 공저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녀의 안내원님이 이제 엄마라는 주제로 해보자라고 했고, 마침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3월이었나? 아무튼 초였어요. 근데 어버이날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 부모님께도 선물을 드리고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각 회원들, 그러니까 17명 정도 되는 인원에게 이제 각자 엄마라는 주제로 글을 쓰자라고 해서 글을 쓰게 됐고, 그거를 이제 또 저희 TCC에 이제 윤길이라는 작가님께서 직접 편집까지 다 하셔가지고, 음, 네, 음, 사진도 그분이 찍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후다닥 정말 이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정말 최고의 선물,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공저책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번 주제는 사랑이라는 주제인데, 아마 또 음, 그렇게 공저책이 또 나오게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엄마의 엄마 이야기, 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결국에는, 제가 또 삶을 연명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적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엄마에게 받았던 그 사랑, 그리고 아빠를 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쓴 거 외에도 이제 여러 작가님의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감명 깊었다라고 하시면서 우셨다라는 분도 계시고, 네, 아무튼 되게 뜻깊은 공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책을 사위와 어머니께 직접 선물을 해 드리셨나요? 네네네. 어버이날 맞춰서 이제 찾아뵀을 때 드렸죠. 그러면 그랬더니 어머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첫 시작이 음. 엄마가 엄마에 대한 회상을 하셨던 부분의 블로그에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실으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본인의 글이 책으로 나온 거가 되니까 정말 좋아하셨었거든요. 음, 네. 그러시겠네. 네. 그래서 진짜 최고의 선물을 드렸다.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뿌듯하셨겠다. 사유하님은 뭔가 자녀로서 엄마에게 뜻깊은 선물을 드린 것 같다. 뿌듯했을 것 같고, 사유하님의 어머님은 또 어머님 음, 나름대로 자기 글이 이렇게 책으로 세상에 나왔으니 뿌듯했을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참. 엄마라는 단어는 뭐, 단어만 들어도 뭔가 가슴이 좀 이렇게 무슨 네.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죠? 네, 눈시울을 맞아요. 적시게 만드는. 음. TCC. 그러면은 TCC 이 모임은 취지라고 해야 되나? 목적이 굳이 만약에 따지자고 하면은 세상에 대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인가요? 아니면은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어쨌든 주된 목적은 작가들의 글쓰기 내지 책쓰기를 위한 모임인 건가요? 어때요? 이미 책 출간하신 분들도, 뭐,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어, 그냥 작가들의 커뮤니티의 색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음, 음,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작가라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음,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같이 음,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같이 함으로써 또 힘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녀의 안내원님이 또 막 하나하나 오탈자를 다 확인하시고 막 초반에는 그렇게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서로 이제 봉사 같은 것도 하고, 앞으로는 더 이제 그 타클래스라는 이름 안에서 강의 같은 것도, 강연 같은 것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강연과 강의들이 이제 그 타클래스가 아니어도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뭐 그게 단순히 글쓰기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한 그런 이야기들, 뭐 음, 그런 실질적인 뭐 어쩌면 뭐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들에 대한 음, 공유라고 음, 해야 할까요? 뭐 그런 음, 것들도 시작될 것 같고요. 음. 그러면서 뭐가 수익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또 기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또 이제 이렇게 돕기도 하고 영향을 펼치기도 하고, 네, 음,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모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 특색이 있는 거네요. 취지가 맞물린 네네.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음, 작가들의 뭔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기도 하면서 서로의 글쓰기, 책쓰기를 서로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면서 네. 뭐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도 뭔가 이제 선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언어의 음, 어떤 하나에만 이제 뭐 이렇게 밀고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동시에 그냥 아우르는 그런 모임의 네네네.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네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듣고 나도 그러면 TCC 탑 클래스에 관심 있어. 나도 뭐 예를 들어 회원이 되고 싶어. 가입이라고 해야 되나? 가입하고 음, 싶어 하시는 관심 있으신 분에게는 뭐 절차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건 어떻게 되나? 아니면 지금은 죄송하지만 회원 모집을 마감했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어때요? 네, 맞아요. 그
그녀의 안내원님이 음, 최근에 이제 모집을 했었고요. 음, 3회차 이제 작가님들 모집을 이제 진행했고, 그 모집의 기준은 음, 이제 인성이라든지 뭐 음. 타인과의 잘 이렇게 섞여서 아우를 수 있는, 어울릴 면접을 수 보나요, 있는. 혹시?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뭐랄까, 블로그의 응. 글이라든지 느낌, 아, 그리고 자기 소개를 썼을 때 그 음, 느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아울러서 되게 고민하셔가지고 이제 선출을 다 뽑는 게 아니라, 예, 뽑으시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소관은 아니어가지고 상시 그렇기는 모집이 하지만. 아니고, 네, 뭔가 그때그때 모집 기간이 또 따로 있나 보다, 그죠? 뭐 몇 기, 몇 기 네네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음,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은 관심 있으신 분은 어디다가 문의를 하면 되나요? 예. 지금은 이미 이제 마감이 되었기 음, 때문에 음, 좀 기다리시면서 음, 어떻게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지켜보시다가, 음, 또 4회차 이제 또 모집을 하게 되면 음. 그때 또 지원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에 탑 클래스라 치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예, 시청자분들에게 좀 쉬운 안내? 네. 탑클래스라고 치면 카페가 있긴 한데요. 음, 그 카페는 또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음, 탑클래스 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카페고요. 뭔가 문의를 할 탑클래스 만한 창구? 이런 거. 창구? 음, 어, 그녀의 안내원님의 블로그라고 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이제 타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계획이기 음, 때문에, 음, 그런 거라든지, 뭐, 음, 댓글, 뭐, 여러 가지, 음, 뭐, 방법들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음, 지금은 어쨌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좀 음, 기다리시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음. 있는지 눈여겨보시면서,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그녀의 안내원 음, 님의 블로그에 뭐 댓글 형태든 뭐든 그렇게 남겨서 문의를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이나 문의를 남기면 될 것 같고 또는 유튜브에 또 타클래스 TCC 그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뭐 네네. 댓글이든 뭐든 또 남겨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문을 넘어갈게요. 벌써 지금 네. 1시간 한 2, 3, 20분이 넘은 거 아시나요, 지금? 정말 시간, 진짜. 정말 시간 빨리 가죠. 아유, 네. 네, 아무튼 질문을 또 다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잘 추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음, 예, 그러니까 네. 사유화 작가님이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유튜브는 또 어떻게 글만 쓰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또 유튜브를 해야지 해서 유튜브를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음, 내 유튜브는 뭐 어떤 콘텐츠를 다룬다 내지 어떠한 뭔가 취지로 하게 됐다 뭐 이러한 또 내용을 듣고 싶네요. 음, 어, 혼자 떠드는 걸 조금 잘하는 편이어서, 혼자서 노는 걸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글쎄, 나의 혼자만 하는 그 사유나 개똥 철학 같은 거를 좀, 그냥 수다식으로 떨어볼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사실 100일 위로라는 그거를 이제 시작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그 건마사님의 검체백을 하면서 그 100일 동안 내가 무엇을 도전해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 그거를 이제 어떤 걸로 내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가 말씀 앞서 드렸지만 워낙 이제 우울감이 짙은 사람이라, 조금 나를 계속 위로해주고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100일 동안 하다 보면 좀 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얼굴 공개 없이 이제 사진이랑 어, 음성으로만 글 쓰고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 어떻게 해서 이제 얼굴 공개? 그 전에 물론 얼굴 공개를 좀 하기는 했었는데, 뭐, 잘나서 했다기보다는, 음, 그냥
나에 대한 신뢰감이라는 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쨌든 어, 얼굴을 공개했을 때 더 신뢰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공개에 대한 거는 조금 큰 마음으로 했던 것 같고요. 음, 어쨌든 검찰백을 하면서 100일 위로를 진행을 하면서 어, 조금 더 뭐랄까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혼자 잘 노는 사람이다 보니까 혼자 떠들었던 그런 혼자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공감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시작을 했는데요. 그 되게 좋았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히려 또 그게 저한테는 또 힘이 돼서 또 계속 100일 동안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앞으로의 그런 유튜브의 그 방향성은 아마 책이랑 나의 그런 철학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계속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글을 쓰는 사유화, 유튜브 하는 사유화는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다루는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비, 비슷해요?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음, 약간 이제 우울감을 그대로 좀 그냥 그대로 내뱉은 것도 있고요. 음, 그리고 약간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낙관적 허무주의죠. 허무한 세상이라 별거 없어. 그냥 해보는 거야. 어, 저는 태어난 것이 가장 어쩌면 큰 실패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제일 큰 행복일 수도 있어. 근데 이미 태어났으니까 큰 실패를 했으니까, 가장 큰 실패를 태어남으로 했다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실패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사고를 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야, 하여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극아이라고 하면은 다른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그런 마음을 먹는 그런 순간부터 계속 일종의 자기 검열, 그죠? 뭐 계속 음, 벽을 하나씩 깨 부셔야 되고 이렇게 실행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거를 결국에는 뭔가 해내셨다는 게 얼마나 그간의 자기만의 뭔가 큰 고뇌라고 해야 되나?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근데 결국엔 해냈으니까, 맞아요. 네, 계속 네. 응원을 드리고 싶고, 예, 구독자도 쑥쑥 늘어서, 예, 뭐, 실버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꼭 받으시길, 음,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네. 올해가 벌써 지금 7월이죠. 음, 음, 그러면은, 뭐, 남은 이제 한 반년 남았는데, 남은 올해 뭐, 굵직한 어떤 계획이랄까 목표랄까 이런 게 혹시 뭐 남아있는 게 아니면 남아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꼭 올해 아니더라도 뭐 내년이든 어쨌든 음, 근 몇 년 내에 난 뭐 어. 요런 걸 해보고 싶어 요런 걸 할 거야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때요? 올해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당신의 낮은 밤보다 유해하다라는 시집 출간이 제일 큰 저의 프로젝트여가지고 그거를 마무리해서 12월 정도에는 무조건 출간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시집이 아니라 낭독이 다 하나하나 다 들어갈 거예요. 시에 대한. 그리고 같이 공저하는 친구도 어, 성우지망생이었었기 때문에 낭독하는 부분에 훨씬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아마 그 느낌이 정말 다른 느낌으로 이제 감동을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저희가 쓴 시에 또 음악을 입혀가지고 음, 음악하고 있는 친구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종합 예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북토크나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면 공연처럼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것까지 일단은 음, 잘 마무리하는 게 일단 저의 제일 큰 목표고, 북토크는 글쎄요,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렇게 올해를 마감하고, 또 내년을 또 잘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야, 종합예술가를 꿈꾸시는 사유화님이시네, 그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뭐랄까, 일종의 제작자, 기획자, 그러한 뭔가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태도, 역량, 네. 이런 것도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사고 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수습을 잘하는 게, 어, 저의 목표죠. 아, 수습은 뭐, 지금도 여태까지 잘 해 오신 것처럼, 그리고 일단, 저지르고 수습한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유아님이 음, 몸소 그거를 실천하고 계시네요. 사유아님도. 일단 네. 저지르고, 계속, 일단 저지르면은 오늘의 나든 내일의 나든 뭔가 어떤 나가 수습을 하겠죠. 그죠? 네, 맞아요. 음, 저지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시청자분들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하여튼 뭐 주저하거나 뭐 그런 게 있다면, 일단 음, 저지르세요. 맞아요. 음, 진심 저지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음,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게 됩니다. 꾸역꾸역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게 되니까. 일단은 벌써 1시간 반 정도가 지나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공식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음, 혹시, 요 얘기, 요 주제, 뭐 이런 내용은 좀 이번 인터뷰에서 하고 싶었는데, 아직 못 다룬 것 같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문득 생각이 어, 들어서. 있나? 음, 음, 어, 글쎄요. 우울한 사람도, 약간 무기력하고, 뭐 그런 사람도 그냥 저지르고 하면서 뭔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좀 희망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 그냥 일단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얘기는 진짜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루하루 견디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 이미 성공자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살아있다는 게 또 누군가에게는 또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위로가 분명히 될 거라고 믿어요. 네. 좋습니다. 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정말 뭐, 또 경미한 수준이 아니고 정말 극심한 뭐 악성 음, 우울증을 겪으신 분들은 평범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침대에서 침대와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몸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일어나면 되잖아. 이불 그게 안 개면 되지. 되잖아. 일어나서 한 발, 두 발 또박또박 가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면 되잖아. 왜 그게 안 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음, 거죠. 음, 음, 근데 정말 심하게 우울증을 앓는 분들은 그게 안 된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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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기 싫어서 이게 아니고 안 된대요. 안 돼. 하고 음, 싶어도. 그러니까 음,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두 음, 번째는 아까도 뭐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다그치거나 서투른 뭔가 조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네. 힘내. 야, 우울증에는 뭐가 좋대. 우울증에는 마음만 먹어서 되면 안 된대.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이 그렇게 좋대. 음, 과학적으로. 아니, 그게 다 팩트고 맞는 말이 하더라도 당시에는 그게 정말 힘들대요. 아, 누가 그거 음, 몰라? 햇빛 쬐고 산책하고 좋은 거 알지.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그게 음, 좋대. 한번 해봐. 힘내봐.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음,
아무리 선의로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그 말이 더 괴로울 수 있다는 거. 그래, 알아. 음,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음, 네, 맞아요. 음. 차라리 그럴 때는 이제 동의를 구해서, 야,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나랑 같이 병원을 찾아가자. 혼자 가기 힘들면. 차라리 이게 낫지. 예. 음, 너무 힘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낫는데, 그걸 혼자서 못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강제로 가자는 게 아니고, 이제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같이 가줄까? 내지. 가보는 게 어때? 내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그것만으로도 잘한 거죠. 그죠? 음, 네. 맞아요. 음, 맞습니다.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음, 정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질문 세 가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유하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음, 행복은, 음, 굳이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음, 보통 그 행복을 뭔가 내가 이렇게 취해야 되는 대상, 정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많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냥 행복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런 차이인데요. 행복은 그냥 있는 거니까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굳이 내가 뭐 이렇게 꼭 뭔가 취해야 된다. 뭔가 전쟁처럼 이렇게 뭔가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대부분 많이들 그러잖아요. 감사하면 행복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냥 행복은 그냥 있는 건데 어, 어 그런 지금 이 순간도 아무 일 없는 것도 행복이고 다 곱씹어 보면 어쩌면 다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음, 적지 않은 분들이 행복을 뭐라고 해야 될까? 미래에서 찾죠. 네, 맞아요. 또 다른 말로는 예전에도 어떤 분과 이제 인터뷰를 했던 말 같은데 조건부 행복을 보통 우리가 이제 음, 취하죠. 뭐뭐 네, 하면, 뭐뭐 음, 되면, 뭐뭐 얻으면. 아, 나 이번에 취직하면, 나 이번에 수능에 합격하면, 나 이번에 승진하면, 나 이번에 아파트 분양에 청약에 당첨되면, 음, 나 꼭 저 차 사면, 그러니까 음, 뭐뭐 이제 하면 행복해질 거야. 네, 그런 거에 이제 맞아요. 확신에 차 있죠. 음, 그러니까 뭐뭐 하면은 결국 가정이고 미래라는 네, 거죠. 지금이 없어. 그럼 네, 그게 음, 안 되면은 불행한 거고. 근데 그럼 그게 운 좋게 됐다 치면은 무조건 행복하냐? 물론 행복할 수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 행복하더라도 그러한 조건부 행복은 일시적이죠. 잠시라는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행복, 조건이 음, 없는 행복. 이제 사유아 작가님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한 거죠. 지금 네, 여기에 뭔가 행복할 건 이미 존재하니 여기서 찾으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죽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주어야죠, 그죠? 어, 내가 그걸 지금 못 보거나 못 본 척 하거나 못 보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럴 필요 음, 없이. 음, 나 오늘 무탈했어. 네, 그럼 맞아요. 행복인 거예요. 음, 오늘 우리 가족 아무도 안 아팠어. 병원 안 음, 갔어. 특히나 어린 자녀 키우신 분들은 정말 공감할 거예요. 맞아요. 맨날, 뭐, 크고 작게 아프거나 다치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두 자녀가 안 아팠어. 행복인 음, 거고. 음, 그죠? 네, 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또 같은 말이지만은 지금 주위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거. 그게 행복인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마음을 미래에 두지 마라. 음, 행복을 미래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물론 지금 이거는 제게도 하는 말입니다. 예. 제가 그걸 음,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함으로써 저도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위에서 찾아라. 음, 행복은 널리고 널렸다.
음, 네. 맞아요. 마지막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1시간 반 정도 이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를 하셨는데 음.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뭘 하기 전에, 청심환을 먹어야 되는데 청심환을 안 먹었네? 뭐 이런 고민까지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고민했던 부분이 제일, 그, 고민하고 좀 했던 부분이, 음, 어, 나에 대해서 뭘 설명하지? 설명할 게 없는데, 뭐, 진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던져주시는 질문과 이제 이끌어주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싶었던 거라든지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좀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 주신 것 같아서 아유,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그런 공통된 답변이에요. 예, 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다. 나의 음, 생각이 정리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 음, 뭘 해야 될 거를 알게 됐다. 뭐 이런 것.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확언함으로써 빼박이잖아요. 빼도 박도 못해. 해야 돼. 네, 그럼요. 그런 효과도 있을 그런 것 효과도 같네요. 무시 못하죠. 뭐 네, 공원 효과 그죠? 네, 또 뱉은 말은 또 지켜야 되니까 약속은 나와의 약속이든 시청자와의 약속이든 뭐든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과 사유하님의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음, 어, 뭐랄까. 감사드린다라는 말, 진짜 너무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 내가 나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혼자서 나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고, 또,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혼자서 연명해 나간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이거든요. 주위 사람들의 응원, 따뜻한 메시지, 뭐, 이런 것들에 또 힘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절대 나 혼자 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물론 하다 보면 뭐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유 없이 어쨌든 뭐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일단 나한테 따뜻함을 주고 잘해주시는 분들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마음들에 그 보답하면서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사유와 작가님에 대해서 좀 그 전보다는 적어도 좀 더 많이 음, 좀 잘 알게 돼서 되게 기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뭔가 좀 응원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네. 사유아님도 더 잘 되고 사유아님이 잘 돼야지 또 사유아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니까 그걸로 또 다른 분도 더 잘 되고 서로가 음, 또 윈윈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계속 격려하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사유하 작가님과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